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표현은 지난 세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사용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은 국제 질서의 재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우드로 윌슨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새로운 국제 질서에 관한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들은 공식 석상에서 신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숨김없이 사용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식 연설에서 이 표현을 직접 사용한 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외교 정책과 국제 질서 재편을 설명하면서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신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신세계 질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여전히 음모론의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표현까지 음모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변화가 어떤 시대를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세력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존 질서를 지탱하던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충돌하는 대상은 지난 시대의 국제 질서를 이끌었던 기존 권력층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이후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미국 정치권의 핵심 논쟁거리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딥스테이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딥스테이트를 공화당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미국 민주당, 중국 공산당처럼 좌우 진영 논리에서 미국 우파와 대립하는 세력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칭하는 딥스테이트를 이러한 이분법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에는 금융, 언론, 정보산업, 빅테크, 군산 복합체를 비롯한 거대한 자본과 이해 집단이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 하나에만 연결된 세력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트럼프 역시 이러한 정치 경제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된 개체는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격하는 딥스테이트의 핵심을 좌파와 우파의 대결로만 이해해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겨냥하는 대상은 지난 세기 미국과 국제사회의 권력 질서를 지배했던 기존 관료 조직과 정치, 경제 기득권 세력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딥스테이트와 신세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우의 대결보다 구체제와 새로운 권력 세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전쟁 양상이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이 아닙니다. 군사전쟁과 경제전쟁, 정보전, 사이버전, 기술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전쟁 자체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국제사회의 권력 재편과 글로벌 엘리트의 세대교체까지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한 이후 국제사회를 움직이던 기존 거물들이 하나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사망했고 헨리 키신저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경영권을 아들 세대에 넘겼으며 네오콘 시대를 상징했던 아들 부시 역시 고령에 접어들었습니다. 조 바이든도 정계에서 물러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과 함께 3급 위원회를 창설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역시 트럼프 1기 집권 초기인 2017년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세기 국제사회를 움직였던 거물들이 이제 대부분 사망하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한 시대를 장악했던 권력자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권력자라 불리는 4차 산업시대의 신흥 권력층입니다. 이들의 핵심 자산은 디지털 화폐와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방위산업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와 같은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의 새로운 권력 재편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피터 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과거의 글로벌 엘리트가 퇴장하고 새로운 글로벌 엘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대한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정치적 중심에 두고 피터 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 자본가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맥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와 같은 인공지능 데이터 시스템은 국방과 정보, 이민, 행정, 산업, 디지털 금융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영역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기술, 자본,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시대로 교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과거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으로 불렸던 세력들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중국 공산당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볼셰비키 혁명을 기획했고 중국 공산화를 위해 모택동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산 진영에만 손을 뻗쳤다는 것은 반쪽짜리 설명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과정에도 유럽의 금융 자본과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든 세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방송 프랑스 혁명편을 시청하셨다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중세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이 토지와 농업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와 공장, 노동자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본가와 산업가, 금융가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계몽주의자라고 불리던 세력이며 혁명에 가담한 지도부의 모든 인물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기존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봉건 질서는 새로운 산업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결국 구체제의 권력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다른 근대 경제체제가 등장했고 이후 세계는 두 체제의 정반 합속에서 재편됐습니다. 자본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유럽에서 북미로 건너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고 그 결과 탄생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두 사건이 동일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왕정과 귀족 중심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세력이 대서양 양쪽에서 동시에 격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엄밀하게 기독교 이념만으로 건국된 국가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티칸과 왕실 중심의 구체제에서 벗어나려 했던 자본가와 지식인, 정치 세력이 북미로 건너가 자신들이 꿈꾸던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고 그렇게 탄생한 나라가 바로 미 합중국입니다. 그리고 건국에 가담했던 주역들 역시 모두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미국의 1달러 화폐에 왜 뜬금없이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혁명과 기계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세기의 경제는 자본과 기계, 인간의 노동력을 투입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결합하면 인간 노동력이 차지했던 영역 자체가 급격하게 축소됩니다. 경제체제가 바뀌면 권력을 가진 집단도 당연히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토지를 지배하던 귀족보다 공장과 금융자본을 가진 산업가와 자본가의 힘이 강해졌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반도체와 클라우드, 디지털 금융망을 장악한 세력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와 딥스테이트의 충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격하는 기존 관료 집단과 정치 금융 기득권의 자리를 새로운 기술 자본가와 디지털 권력층이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엘리트와 신흥 엘리트 사이에서 권력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에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체제가 등장해
세계를 양분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입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초국적 기업과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시장 중심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하나는 국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좀 더 민주적인 형태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것인지, 민간 기업과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화폐는 디지털화되고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전산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민중에게 두 시스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선택권은 없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동일한 글로벌 금융 세력이 주도하는 디지털 금융 질서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일한 세력이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다시 양자 대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식 전자화폐와 중국식 디지털 사회로 갈 것인지, 미국식 전자화폐와 미국식 디지털 사회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두 체제의 경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서방 금융자본과 글로벌 금융기관이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시장 역시 중국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세계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비롯한 서방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개방 과정에 서방 자본이 들어갔고, 중국 역시 이들의 자본과 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현대사를 살펴봐도 서방과 중국 권력층의 연결고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젊은 시절 예일대학교와 연계된 예일인 차이나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역시 예일대학교 출신이며 197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전 베이징의 미국 연락사무소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을 거쳐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는 패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와 금융, 기술 분야에서는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다시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디지털 체제로 들어갈 것인지, 중국 중심의 디지털 체제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좌우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좌와 우,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어 바라보도록 만든 언론과 그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자본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좌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치인의 말보다 자본의 이동이었습니다. 정치인은 시대에 따라 교체되지만 자본은 국경과 정권을 넘나들며 새로운 산업과 전쟁, 기술과 권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전과 선동은 이러한 자본의 이동과 권력 재편에 명분을 부여하는 프로파간다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좌파이고 누가 우파인가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칭하는 딥스테이트가 누구인지, 기존 글로벌 엘리트가 퇴장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신세계 질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권력과 자본의 재편을 직시해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 놓은 진영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필요한 분노와 스트레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결국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닌 국익을 기준으로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